다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스트럭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다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스트럭처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모두 81개의 observation이 있고 경기가 모두 81번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엑셀에서 확인했던 12개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한번 보시면 이제 month의 경우 이제 팩터 변수고요. 이제 클래스가 팩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ay의 경우는 numeric, 그 다음에 attend 역시 numeric이고요. 그 다음에 day of week도 팩터, opponent 팩터, 그 다음에 temperature는 numeric, 그 다음에 skies,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모든 변수들은 이제 팩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설명을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에 몇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month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month 같은 경우에는 팩터 변수고요. 그 다음에 7개의 레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주가 카테고리가 모두 7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있었던 몇 월의 경기가 있었냐면 4월부터 4, 5, 6, 7, 8, 9, 10, 10월까지 경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7개의 레벨들 혹은 뭐 7개의 범주 카테고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변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팩터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month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팩터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모두 81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81번의 경기가 보시면 4월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쭉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모두 7번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들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April, August에서 실제로 우리 칼렌더 방식으로 정렬이 되는 것이 아니라 4월, 8월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4월, 8월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7월, 6월, 5월, 10월, 9월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R에서는 이들 범주형 변수들이 숫자로 또 대응이 돼서 저장이 되는데 순서대로 April이 1, August가 2, July가 3, 4, 5, 6, 7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이러한 숫자가 할당이 되는데요. 여기 한번 위에서 보시면 우리가 스트럭처에서 확인했듯이 month의 경우 7개의 범주를 갖는 팩터 변수인데요. 클래스가 팩터인 변수인데 잘 보시면 4월, 8월 뭐 그 다음에 7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 1, 1, 1, 1. 이 숫자들이 뭘 가리키냐면 바로 4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릭터로 범주를 구분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각각의 범주에 숫자를 할당을 해서 그 숫자로 저장이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나중에 데이터 변수 작업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 2가지만 더 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뭐 클래스 얘기를 했으니까요. 클래스를 한번 보죠. 다저스의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팩터 변수가 되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클래스가 팩터고 그렇다면 유형도 있는데요. type of라고 하면 month라고 하는 변수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은 또 인티저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팩터인데 유형은 인티저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month라고 하는 변수는 모두 7개의 범주를 갖는 팩터 변수다. 그러니까 클래스에는 팩터 변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모두 7개의 범주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클래스는 팩터 변수라고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숫자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로 변수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유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 숫자를 가리켜서 이제 인티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같은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두 81개의 관측치, 81번의 경기가 있었다는 뜻이고 12개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조금 제가 이제 아래에서 보여드렸던 결과랑 뭐 몇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뭐 인티저 제가 보여드렸던 아래에서 결과는 이제 뉴메릭으로 나오고 여기 뭐 인티저로 나오는 것 차이고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변수들은 크게 팩터 변수, 뉴메릭 변수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각각의 클래스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onth 변수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팩터고 범주형 변수고요. 그 다음에 day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가 되겠죠. day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시죠. 클래스 day라고 하는 두 번째 변수는 누메릭입니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이제 스트럭처에서 day라고 하는 변수는 누메릭 변수니까요. 클래스가 이렇게 뉴메릭으로 표시가 됩니다. 뭐 간혹 인티저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구분하는 거에 이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month는 7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팩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경기까지 모두 7개의 범주가 있고 여기에서의 범주는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도 확인을 했고 이제 타입도 확인을 했죠. 그래서 데이 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데이 변수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팩터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팩터라고 하고 데이 변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경기는 10일에 있었고요. 11일, 12일 쭉 가다가 이제 달이 바뀌어서 여기서부터 5월 달이겠죠. 5월 달. 그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부터는 또 6월일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또 7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31개의 범주가 있고요. 1일부터 31일까지. 그래서 이 변수는 day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누메릭 변수입니다. 참고로 타입은 어떤지 한번 보면 도움이 되겠죠. 비교하는데 month라고 하는 변수와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수점 이하의 자리를 갖는 그런 저장 방식을 더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소수점을 갖지는 않지만 소수점 이하까지 보통 이제 프리시즌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시즌 그 정확도, 뭐 정확성,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숫자로 되어 있는 변수들은 그 수치의 정확성을 위해서 이제 더블로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블로 저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검토했던 얘기들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타입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도 확인을 했습니다.